위정 21장은 정치 참여와 인간됨에 대한 규정인데, 공자는 위정, 즉 정치를 하는 것은 단순히 현실 정치에 참여해서 어떤 관직에 나아가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만이 정치로 보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효도하고 형제 간의 우애가 사회 전체로 확산이 되어서 곧 정치의 근본이 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덕행을 실천하는 것 자체가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은 혹 의 자 공자왈 자해 불의정 어떤 이가 말했습니다. 공자에게 어떤 이가 물어서 말하기를, 공자가 공자에게 묻기를, 공자님 자 어찌해죠? 어찌해? 의문 부사니까 나중에 물음표가 들어가야 됐죠? 어떻게 해서 불의정, 이 정치를 왜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물었을 때, 이때 공자는 서운이라고, 서경입니다. 이게 당시 춘추시대는 서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니까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경에서 이러기를, 그러니까 공자가 말씀하기를 서경을 인용해 보면 이렇게 해서 이 서운, 요거는 간접화법이 되는 것이죠. 그 서경에 나온 말이 뭐냐? 효호, 유효, 형제. 즉 서경에서는 뭐라고 했냐? 효하라. 오직 효도하라. 우는 에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형제에게 우애하고, 즉 효도하라. 오직 효도하라. 그리고 형제에게 우애하라. 이것을 정치에 있는 곳에 적용하라. 이렇게 서경에 있는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니까 서경에 나와 있는 말을 다시 발췌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시역, 이 또한 정치를 하는 것이지 어찌해서 그것만을 하는 것을 여기도 위의 사실들, 위는 수로고 위정이 여기서는 목적어가 됩니다. 정치를 하는 것을 하다. 그러니까 이 정치에 적용하는, 어떻게 정치에 적용합니까? 라고 의문을 표시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이가 공자에게 묻기를, 공자님은 어찌해서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묻자, 공자는 서경을 인용해서 효호, 오직 효도하여라. 효도하라, 오직 효도하라. 그리고 형제 간의
우애하고 이러한 효도하고 형제 간의 우애한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정치에 있는 곳에 적용해라. 그러면은 역시 그것이 정치를 하는 것이지 어찌해서 정치라는 것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이냐. 어찌하여 굳이 정치를 공직에 나아가는 것만을 정치라고 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하나하나 다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자해 불의정. 자, 공자를 말하고 어찌해. 그 다음에 불의정은 정치를 하지 않으십니까? 이때는 이것이 목적어가 되게 동사가 되죠. 정치를 한다. 불이 있으니까 아니합니까? 해니까 의문부가 붙었으니까 물음표가 되겠죠. 그래서 서경에서 따온 말, 즉 효호, 유효, 효도하라. 오직 효도하라. 형제. 이거는 전치사로서 뭐뭐에게 이런 소리입니다. 전치사에게. 그러니까 형제에게 우애하라. 그렇게 해서 이 정치가 있는 곳에, 즉 정치가 있는 곳이면 어떤 곳입니까? 바로 국가사회죠. 국가사회. 정치가 있는 곳에, 전치사니까 있는 곳에 적용하라, 베풀어라,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은 역시 이것이 역시 이시니까 이것이 역시 정치가 되는 것이다. 의정, 술복, 정치가 이것이 역시 정치가 되는 것이다. 어찌해서 의정, 그러니까 기가 이것이 주어가 되고 의가 수로가 되고 의정이 목적어가 되니까 굳이 정치를 하는 것을 해야 한단 말이냐 하니까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여기에서 의정의 의가 수로라는 거, 의정 이것이 목적어라는 거, 기는 주어가 됩니다. 이런 형태로 공자는 서경을 인용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자는 정치를 단순히 관직에 나가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효도하고 형제 간의 우애, 이것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서 곧 정치의 근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덕행을 실천하는 것, 그 자체가 정치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용한 서경은 문호 전체에서 여러 번 등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서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서경에서 이 서는 그냥 처음에는 그냥
글 써자죠. 글, 문서, 기록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뜻됐습니다. 그래서 논어에서도 서운, 그래서 간접합부로 그냥 인용했을 뿐이지 큰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춘추 전국시대에서 이 서를 역사의 사실을 기록한 문헌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서가, 춘추 전국시대 서가 역사적 기록의 통칭이었는데, 점차적으로 요순, 요나라, 순나라,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의 정치적 문헌을 모아서 이거를 책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서경으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를 한대에서는, 즉 전환시대에는 이거를 상서라고 했습니다. 상서, 높일 상자죠. 상서, 높은, 조금 귀중한 기록이다 해서 전환시대는 상서라고 이름을 붙여줬고, 다음에 후원시대에 가서야 서경이란 명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경이라는 것은 유교의 경전 전체가 확립되면서 경자를 붙여주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때 역경과 시경과 서경, 예기, 춘추, 이거를 오경이라고 해가지고 경을, 이때부터 경이라는 어떤 권위를 부여받게 되는데, 경은 어떤 의미냐? 처음에는 그냥 별일 짤 때 날실, 세로실이, 이런 세로실을 경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확장이 돼서 근본이 되는 법칙으로 발전이 됩니다. 즉 법칙, 준칙, 규범을 말하게 돼서 경전에서의 경이라는 것은 바로 정치의 영원한 도리를 담은 책이다. 역사 기록에서 이제 규범서, 도덕 정치 교과서로 성격이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공자 맹자 시대에는 그냥 서, 전환 시대는 상서, 그 다음에 후한 이후에 서경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는데, 이 경은 바로 근본 기본, 학문과 정치의 기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을 공자가 위정 21장에서 서운이라고, 서경이 되기 전에 서를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그 인용은, 그 원형은 바로 서경의 주서의 궁진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서경의 주서 궁진편의 원본은 왕야왈 군진 유이영 덕효공 유효 우병제 극시 유정 명여윤 사동교, 이게 서경에서 나온 그 일부, 요 말을 여기에서 나왔는데, 이 말이 나오게 된 계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지는 사람 이름인데, 바로 이 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공자가 존경하는 주공단과 계백이라는 사람이 나와야 저 주서 군진편을 옳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나라를 건국한 사람은 무왕입니다. 무왕이 주나라를 건국했는데 무왕은 그 아버지가 문왕이에요. 아버지가 터전을 다 닦아놓고 그 아들이 주나라를 건국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공자가 존경했던 주공단과 태백이라는 사람이 설명이 되어야 이 부분이 옳게 설명이 될 것입니다. 공자가 인용한 서경, 이 부분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 원전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서라고 했던 이 서경에 주서 군진편에 바로 저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군진이라는 요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이 나오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논어 8편에 보면 계백편이 나오게 되는데 이 계백편에 자세히 나오지만 여기서도 약간 요 과정을 군진이 나오게 된 과정을 살펴봐야 이 해석이 올바르게 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나라를 건국한 사람은 무왕입니다. 무왕은 그의 아버지 문왕이 터전을 잡아가지고 무왕이 주나라를 건국하게 되는데 문왕은 그 아버지 계력이라는 사람이 물려준 왕인데 여기서 우리는 이 공자가 왜 하필이면은 이 성왕이 나오는 군진편을 위정 21장에서 서경을 인용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려면은 다시 말해서 문왕의 무왕의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인 대왕이 삼형제가 있었는데 바로 이 삼형제 중에 맏아들이 태백, 맏아들이니까 백자죠. 그 다음에 가운데 둘째 아들이 중옹, 그 다음에가 계력이라고 해서 셋째 아들인데 이때 셋째는 숙자를 써야 되는데 이때는 마지막 막내라는 계자를 썼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큰형이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막내일 때는 숙자를 안 쓰고 계자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왕의 아버지인 문왕의 아버지인 계력, 계력의 아버지 대왕, 즉 대왕이라는 데서부터 이 얘기가 출발이 되는데 대왕은 자기 삼형제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삼형제가 첫째가 태백이고 둘째가 중옹이고 셋째가 계력인데 평소에 이 대왕은 자기 길을 잃을 주나라의 임금을 셋째가 되었으면 하고 항상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이를 눈치챈
첫째 태백과 둘째 중홍은 주나라를 떠나서 저 멀리 오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주나라를 탈출해서 나갔고, 즉 대왕의 뜻대로 셋째 계력이 대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고, 계력의 아들인 문왕이 그 다음 왕을 이어받아서 주나라의 기본을 닦았으며, 이때 계력에게는 문왕과 주공단이라는 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왕이 기초를 닦고 무왕이 주를 건국하면서 무왕은 병에 걸려서, 당시에 뭐 암이 있었든지 뭐 했든지 병사에서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무왕의 뒤를 이어서 무왕의 아들인 성왕이 왕위에 오르는데, 너무 무왕이 일찍 죽으니까 성왕이 나이가 어려서 주공단이 섭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공단이 7년 동안 섭정하고, 나중에는 바로 성왕이 주공단에게 주나라의 외곽에 있는 주교라는 지역을 다스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공단도 어느 날 돌아가시니까 무왕은 바로 군진에게 자기의 삼촌이 다스렸던 주교를 군진에게 다스리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필 이런 말을 했느냐? 이거는 바로 이 태백과 주공단은 권력 다툼에서 스스로 효와 죄를 발휘해서 권력을 움켜쥐지 않고 스스로 그 싸움을 피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왕이 셋째인 계력에게 왕위를 내리고 싶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계력에게 왕위를 내려주면서 자기들은 다른 애국으로 오나라로 도망가는 그런 그 일을 벌였으며, 또 주공단도 무왕을 7년간이나 섭정했으면은 권력에 욕심이 있으면은 주공단이 어떻게든지 권력을 찬탈했을 텐데, 주공단도 권력을 내주고 무왕이 다스리라는 주교를 다스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바로 이 권력이라는 그 엄청나게 무서운 권력을 스스로 효와 죄를 발휘해서 탐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공자는 주공단과 태백을 존중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권력이라는 것은 형제와 부모도 사륙하는 그런 엄청난 것이죠. 예를 들면은 당나라 당패종인 이세민이는 자기 아버지 밑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나는데, 현무문의 난을 일으켜서 이세민은 바로 큰형과 자기 동생 두 사람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는, 이것이 바로 이세민이 현무문의 난인데, 그래서 AD 626년인가 정관의 이치로 당나라를 부흥시켰던 사람이 이세민입니다. 이렇게 권력이라는 것은 형제도 죽이고 부모도 죽일 수 있는 이런 무서운 그런 그 정권을 태백과 이 주공단은 스스로 철제해서 왕위에 오르지 않고 동생에게 또 조카에게 왕위를
주는 그런 그 효성, 형제, 이것 때문에 공자는 이 서경의 군진편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은 그 얘기를 꺼내놨던 것입니다. 서경 주석의 군진편에는 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군진아, 이거 사람 이름입니다. 군진아, 너는 오직 너여죠. 너는 덕과 효와 공을 갖춰라 명했어요. 오직 효하라. 형제간에 우애하라. 여기서 나온 얘기죠. 바로 이게 바로 성왕이라는 무왕의 아들이 군진에게 얘기한 얘기니까 바로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이렇게 성왕은 군진에게 오직 효하라, 형제간에 우애하라. 그래서 그것을 정치에 적용해라. 명한다. 너는 이자죠. 이자. 그러니까 동교. 이 동교를 다스려라. 다스리라고 너에게 명하노니 경야. 경이 이게 빠졌는데 오직 존경하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왕이라는 무왕의 아들도 자기 할아버지와 삼촌인 주공단과 태백의 이 효와 재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내용을 바로 역사의 기록관이 기록해서 이렇게 남아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